24년 4월달 이투스 모의고사. 자, 공통사전문항 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인데 최고차의 수가 음수군요. 얘가 x = a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 뭐 대략적인 그림은 이렇게 생겨먹어서 여기가 a, 0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미분을 해야겠습니다. 자,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에 2ax에 더하기 4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하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a를 집어넣어 보면은 a제곱이 4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a가 2인지 마이너스 2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만약에 a가 2가 되면은 그때는 f'x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가 됩니다. 이 녀석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3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 말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가 왼쪽 점이고 오른쪽 점에 해당되는 극대점의 좌표가 2란 얘기가 되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구나. a가 마이너스 2면은 f'x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4x고 더하기 4가 됩니다.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분의 2란 얘기니까 a에서 극소값을 갖는 게 맞지요. 자, 그러면 이제 b만 찾으면 될 거고요.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면 얼마죠? 여기다가 그냥 a를 바로 집어넣읍시다. 자, f의 a라고 적을게요. fa가 아까 이 식에다 그냥 a를 넣는 거니까 a 집어넣으면 두 개 없어져 버리고 4a 플러스 b가 되고 a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이것은 b-8입니다. 이 값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b는 8이다 이거지. 자, 그럼 a하고 b의 값 둘 다 구했으니까 이 둘을 더하시오는 6이라고 하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첫째 항이 9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반항이 바로 구해집니다. 9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구하시오 하는 녀석이 약간 좀 복잡하게 생겨서 분모에 무리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뭐 의뢰히 유리화를 시키죠. 저기 있는 저 시그마에다가 분모 분자의 동시에 켤레 무리수를 곱해서 루트 ak에다가 빼기 루트 a의 k 더하기 1 이걸 분모 분자의 동시에 곱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열은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의 k 더하기 1은 반드시 2분의 1의 ak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자리에다 2분의 1의 ak를 집어넣어버리면 분모가 2분의 1의 ak가 돼요. 그럼 이 녀석의 분모하고 분자의 이 둘이가 약분이 되면서 결국 2분의 1이 분자로 올라가서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의 k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쭉 나열을 할 겁니다. 나열을 하면은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 이게 첫 번째 항일 거고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이게 두 번째 항일 거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축차 대입법에 의해서 저 끄트머리에 루트 am 마이너스 루트 an 더하기 1로 끝날 텐데 여기까지 없어질 거고 이 뜬석하고 이 녀석 두 개만 남게 되겠죠. 아까 a1은 9였고요. 그죠? 그럼 이 값은 3이 될 거고. 자, 얘가 지금 얼마냐? 16분의 93이다 이거야. 그래서 루트 a의 m 더하기 1이라고 한 녀석은 자, 쭉 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뭐가 나오니 하면은 루트 a m 더하기 1이 32분의 2의 5제곱분의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루트를 없애면 여기가 9가 되고 10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일반항이 이거였으니까 이 녀석이 되려면 몇 번째 항이냐 이게 a m 더하기 1이면 9 곱하기 2분의 1의 m제곱이라는 얘기인데 m은 10이 되겠구만. 그지? 10. 자,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m의 값을 구하시오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이요. fx가 지금 1차 함수 두 개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0을 경계로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그럼 0일 때, 자, 왼쪽은 기울기가 1이면서 y절편 10인 직선. 여기가 이제 10일 거고, 그지?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죠. 0보다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5인 직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자, 이게 지금 fx인데, gx가 지금 fx에다가 이 녀석을 평이동한 겁니다. 근데 지금 k가 분명히 뭐라고 돼 있니? 양의 실수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k만큼 평이동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0일 때 연속이랍니다.
그럼 현재 지금 fx는 분명히 x가 0일 때 불연속이잖아요. 자극하는 10이고 우극하는 5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0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럼 뭐가 돼야 되나? 0 돼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럼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k만큼 이동시켜서 0이 되는 이 점이 원점에 오게끔 평이동시킬 거니까 k는 분명히 10입니다. 자, 그러면 됐죠, 그죠? 자, 이제 k가 10이 확실하니까 10일 때 우극한하고 10일 때 자극한하고 이 둘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자 구해봅시다. fx는 x가 10일 때 10 플러스일 때랑 10 마이너스일 때랑 fx의 값은 둘 다 10일 때 똑같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 근데 이제 f의 요 녀석이죠, 그죠? x를 이제 k가 10이니까 x를 k로 가까이 보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0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x-k 이 함수는 0일 때 우극하는 10이고 0일 때 자극하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한 녀석이 지금 우극한하고 자극한이 될 거인데, 지금 우극한이니까 요 녀석이 0으로 갈 때 우극한이면 5죠. 그죠? 10이 아니고 이게 5고 요 녀석이 10입니다. 자극한이 지금 10이고 우극한이 5입니다.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25, 얘는 마이너스 50이 될 것이고 이 둘을 빼시오입니다. 이 두 개 서로 빼시오. 그럼 답이 얼마가 돼요? 25라는 답이 나오겠죠? 답이 4번입니다. 1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값의 n제곱 근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수를 n제곱을 해서 사인의 7분의 n파이가 되고 싶어요. 이건데 음의 실근이 성취하고 싶어요. 입니다. 그럼 뭐 경우가 딱 정해져 있죠. 만약에 n이 홀수면요. 실근은 한 개밖에 없을 것이고 그 값이 이놈하고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인의 7분의 n파이가 반드시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n이 짝수면요. 그런 경우면은 이 값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실근이 나올 거단 말이야. 이 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0은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2부터 100까지라고 했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오랑이랑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0이고 파이고 2파이고 지금 7분의 n파이가 지금 각이 크기 때문에 n이 1이면 여기 있습니다. 2, 3 이렇게 쭉 가서 이 녀석이 지금 n이 요 녀석이 n이 7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6까지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n이 또 얼마일 때나 14일 때잖아, 그지? 그럼 우선 홀수부터 먼저 한번 세보도록 하죠. 사인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지금 그림에서는 이 구간입니다. 이 공간에 들어가는 홀수는 7이 있고 9가 있고 11이 있고 13이 있죠. 7은 안 되는군요. 참. 아까 7은 지금 0일 테니까 9, 11, 13 이렇게 3개가 됩니다. 그래서 n이 홀수가 되는 100 이하의 자연수는 9, 11, 1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또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지금 얘가 지금 주기가 n이 14마다 간격이잖아. 그럼 9에다가 14가 더해져서 9에다가 14가 더해지면 얼마 되지? 23인가? 그 다음에 14 더해지면 25, 27 이게 또 그 다음 거고요. 그죠? 이렇게 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0 이하라서 좀 세기가 좀 귀찮기는 한데 그래도 뭐 세봅시다 뭐. 자, 끝수만 세볼게요. 여기다 14를 더하면 얼마가 된? 41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14 더하면 54가 될 거고, 55인가요? 14를 더하면 69가 되고, 그 다음에 또 14를 더하면 83이 되고, 그 다음에 14를 더하면 97이 되는군요. 그 다음 더 이상 없죠, 그죠? 여기 다 3개씩, 3개씩, 3개씩 있습니다. 그럼 3개씩 총 7줄이니까 홀수의 개수는 21개입니다. 자, 이제 짝수 세봅시다. 자, 짝수는 사인 값이 양수가 돼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쪽 구간에 있으면 되는데 2 되고, 그지? 4 되고, 6이 됩니다. 2, 4, 6 이런 값이 되고요. 그 다음 14보다 더 큰 양수 16, 18, 20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짝수들을 세보면 2, 4, 6이 있고 그 다음에 16, 18, 20이 있고 이것도 역시 14 간격이란 말이야. 그럼 14 간격으로 쭉 한번 적어보자 말이지. 그 다음 얼마 돼? 48 되고 14가 더해지면 62 되고 76 되고 14가 90인가요? 자, 그리고 나서 14가 더해지면 104는 안 되고요. 그 앞에 102도 안 되는데 여기 100은 또 됩니다. 이게 또 좀 짜증나게 만들죠, 그죠? 여긴 다 3개씩인데 그래서 3개씩 7번에다가 100 추가해서 짝수의 녀석은 22개입니다. 22개. 더해주면 총 개수가 몇 개니? 43개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 치사하네요. 13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인데 뭐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길이가 2란 얘기고 얘도 지금 원의 점이니까 연결해야겠죠. 2가 될 거고요. 이 길이도 2가 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두 녀석이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선분 BE의 길이를 구하시오가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B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먼저 작도를 해야 될 거고요. 현재 지금 요 점이 EF가 F라고 할게요. EF가 지금 지름이니까 B하고 F를 추가로 연결해주면 얘는 분명히 직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B 길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BF 선분의 길이만 찾아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B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지금부터 이제 BF를 구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이제 몰고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 AD가 지름이니까 이 각은 분명히 직각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5고 이 길이가 2인 걸로 보아. 이 DO2 길이는 분명히 4입니다. 근데 F까지 거리가 2이므로 이 길이는 2입니다. 분명히. 자, 여기까지 됐고요. 나는 지금 BF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BF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작도를 해야 되는데 이쪽 직각삼각형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BF를 끼고 있는 삼각형이 뭐가 있겠느냐. 이 녀석이 상당히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좀. 자, 아무튼 일단 A점 하고요. F점하고 요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A점하고 B점도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긴 한데 이 삼각형이 AFB라는 삼각형이 C2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면 즉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사인 알파만 구해버리면 사인 알파분의 BF 길이가 뭐하고 똑같니? 외접원의 지름에 해당되는 4가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BF 길이는 4 사인 알파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 사인 알파를 구하는 방향으로 또 이제 몰고 갈 거다 이거야.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으시죠? 자, 이제 이게 알파면요. 이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중심하고 B하고 연결했을 때 이 각은 분명히 2알파입니다. 그쵸? 자, 근데 얘가 지금 BF라고 하는 녀석이 이 C2원에 현도되지만 동시에 요렇게 생겨먹은 호,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 아니 원주각이 2알파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야. 이 왼쪽 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DB라고 하는 이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2알파인데 이것도 원주각이잖아. 똑같잖아. 2알파가 돼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왼쪽 각의 크기가 알파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는 아까 전에 이쪽 삼각형에서 이 세 변기를 다 알았단 말이야. 2하고 2루트5하고 그 다음 이 길이는 당연히 2루트2가 되겠지. 그래서 삼각형 ADB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ADB에서 이 각이 지금 알파고 이쪽 각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각이 베타고 길이는 여기가 2루트5고 여기는 2루트2고 여기는 2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타는 아까 원래 직각삼각형의 한 내각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인 베타가 얼마니 하면은 2루트 5분의 2가 되어서 루트 5분의 1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변길이도 알고요.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2는 사인 베타분의 2루트 2가 될 거니까 2는 약분될 거고 그럼 사인 알파가 얼마가 나오나? 루트 2분의 사인 베타. 즉 이거 돼서 루트 10분의 1이 나오죠. 요 녀석이 사인 알파입니다. 그러면 아까 BF 길이가 루트 10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자, 그러면 B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B 길이는 루트 속에 이 대변 길이가 빗변 길이가 4니까 4를 제곱하고 빼기 BF 길이 이 녀석을 제곱해서 뺍니다. 자, 16은 루트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4를 끄집어내고요. 루트 속의 값이 1 빼기 10분의 1, 즉 10분의 9가 되죠. 그러면 루트 10분의 12가 나오는군요, 그죠? 의리화를 시키면 10분의 12 루트 10 약분 쳐서 5분의 6 루트 10이라는 답이 됩니다.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조선들을 그려서 여기에 결국은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가 똑같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이거는 생각하기가. 자, 아무튼 이 문제가 13번이었죠. 그죠? 자, 14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3차 함수고요. 일단 0,0을 통과해야 되는데 부동식이 3개가 있긴 한데 이 중에서 제일 보기 편한 건 일단 요 녀석하고 요 녀석입니다. 마이너스 3부터 x까지 정적분을 하되 절대값 쳐서 적분하는 거랑 그냥 적분한 거랑 항상 크거나 같다. 자, 이것은 결국 마이너스 3부터 x까지 ft에다가 절대값 쳐서 적분한 요 녀석이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성립하려면은 이 녀석이 ft가 양이면은 그게 0이 되니까 0 될 거고 ft가 음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 곱하기 ft를 적분한 값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면 0보다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음수기 때문에. 자, 결국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일 때는 항상 fx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의 모양이 마이너스 3을 경계로 해서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일 때 양의 값을 갖고요. 마이너스 3보다 왼쪽일 때 음의 값을 갖는 이런 형태가 되어주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x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일 때는 그냥 적분값이나 절대값에서 적분하는 거 똑같고요. 마이너스 3보다 왼쪽이 되면은 그냥 적분하면은 음을 적분하니까 양이 될 거고, 이 값은. 근데 이제 절대값 쳐버린 함수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수까지 적분을 하면은 음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이 부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이 식이 성립하려면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일 때는 항상 양이고 마이너스 3보다 왼쪽일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성립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부등식은 사실 뭐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있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절대값 속에 이런 녀석이 있으면 보통 해석하는 방식이 이 덩어리 전체를 라지 fx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라지 fx라고. 자, 그러면은 이쪽은 라지 fx고 얘는 라지 fx에 절대값 친 거라는 뜻이 되잖아, 그지? 이게 성립하는데, 저 라지 fx의 도함수가 지금 뭐냐면 스몰 fx입니다. 게다가 라지 fx는 마이너스 3일 때 반드시 0이 돼야 되고요. 그럼 아까 그린 그림에 따르면은 스몰 fx가 마이너스 3,0을 통과하고,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 이게 있거든, 이게 0,0을 지나야 돼. 자, 이 점을 지나는데 아까 분명히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일 땐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이 점을 통과를 하면서 x축하고 접하게끔 말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fx면 라지 fx는 마이너스 3일 때 뭐가 나오나? 극소 0일 때 꿈틀하는 이런 그래프가 라지 fx가 되겠죠. 그리고 f-3이 0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x축의 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버리면 절대값 친 그래프라 그냥 그래프랑 똑같습니다. 그냥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이거입니다. 어쨌거나 스몰 fx는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가 하나고 x가 두 개짜리 이전 녀석이 되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이 fx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하시오니까 그냥 뭐 여기다 집어넣고 적분을 하면 답이 나와요. 그냥 10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얘는 약간 좀 밋밋했네요, 그런 대로. 15번이요.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합니다. 인데 네 번째 항이 음수야. 1항과 96항의 값이 같아야 돼. 굉장히 항수가 큰데도 값이 같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주기수열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자, 뭐 주기수열이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A4가 음수이긴 한데 지금 모든 항이 정수란 말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A4에다가 마1, 마2, 마3 이렇게 막 집어넣고 다 나열할 수는 없단 말이지. 예, 그래서 지금 이 네 번째 항을 결정짓는 건 세 번째 항이죠. 이 세 번째 항이 4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네 번째 항이 달라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선은 세 번째 항을 먼저 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 세 번째 항이 4보다 작다면요. 이 식을 성립한다면, 그럼 네 번째 항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3 곱하기 A3이 될 거고, 지금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관계 성립입니다. 아, 그러면 A3은 0보다 크다가 되는군요. 따라서 이걸 만족하면 얘도 만족해야 돼.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만약에 A3이 4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뭐가 되냐면 밑에 식을 성립해서 A3에다가 4를 뺀 값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음수가 돼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A3이 4보다 작다는 말이 되니까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답니다. 자, 따라서 A3은 반드시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버리면 이제 모든 항이 정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A3의 값은 1, 2, 3,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A4의 값을 가지고 나열하는 것보다는 A3을 가지고 나열하는 게 맞다, 이거야. 자, 이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또 첫 번째 경우. A3이 1인 경우와, 그 다음 2인 경우와 3인 경우로 나누어서. 자, A4는 그럼 뭐가 되냐? 1이면은 아까 전에 여기 4보다 작으니까, 그지?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 A5, A6 이렇게 쭉 가겠죠? 쭉 뭐 나열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마이너스 3이면은 이제 4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해서 9가 되고. 자, 4보다 커지면 계속해서 4를 뺍니다. 5 되고. 그 다음 또 4를 빼서 1이 되죠. 그러면은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지금 값이 같은 걸로 보아. 그 다음부터는 같은 숫자가 반복이 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 역순으로 가도 마찬가지죠, 그죠? 5가 되고 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A2고 A1입니다. 일단 모든 항이 정수기 때문에 뒤에 항이 3의 배수가 아닌 이상 이 앞에 것은 무조건 밑에 걸 만족합니다, 무조건. 자, 이 경우라면 주기가 얼마입니까? 9, 5, 1, 3, 9 해서 주기가 4죠.
주기가 4가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니 이 97에다가 첫 번째 항이니까 간격이 지금 96칸이란 말이야. 그럼 딱 주기의 배수기 때문에 A1하고 A97은 값이 같아요. 자, 그렇다면 A100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A100은 주기가 지금 4기 때문에 4의 배수만큼 쭉쭉쭉 빼서 A4랑 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 값이 A100이 됩니다. 이 값이. 얘가 첫 번째 A3이 1일 때 A100의 값이에요. 자, 또 나열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해야 돼. 또. 자, 2면은요. 이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6 되겠죠? 마이너스 3을 곱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음수니까 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18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4를 빼나가야 돼요. 14 될 거고, 10 될 거고, 6 될 거고,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숫자하고 이 숫자가 값이 같은 걸로 보아. 얘는 주기가 얼마냐 하면 주기가 6입니다. 이거는. 이 앞에 숫자는 이제 6하고 10이 되겠지 뭐. 물론 이 녀석이 6이면은 여기에 지금 3을 곱해가지고는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2다라고 우길 수도 있는데 그렇버리면은 이 녀석하고 100번째 항의 값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야. 첫 번째 항 97번째 항 값이 같으려면은 이런 녀석이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주기수열이 돼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성립하면은 첫 번째 항하고 주기가 지금 6이니까 아까 간격 96은 또 6의 배수가 된단 말이야. 이 경우도 된다고. 그러면 100번째 항은 뭔데? A100에다가 6의 배수를 쭉쭉쭉 빼면은 역시 이 값이 나옵니다. A4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도 역시 A100의 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또 있죠. 그죠? 이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인데. 3이면은 4보다 작으니까 이 두 숫자는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고, 그 다음에 또 4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해서 27이 됩니다. 상당히 큰 수가 나오죠. 뭐 그렇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23, 4 뺄 거고, 19, 그 다음에 15, 11, 7, 3. 그럼 여기 3하고 여기 3하고 값이 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기가 8이군요, 얘는. 자, 그러면 간격이 96이 8의 배수 되니 됩니다, 이것도. 참 용하네요. 자, 그럼 앞에 있는 숫자는 7하고 11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숫자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이런 경우고, 그럼 A100의 값은 100에다가 8의 배수를 뺄 건데, 96에 아까 8의 배수 있으니까 그냥 A100은 무조건 A4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때는 값이 마이너스 9가 A100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A100의 값이 될 수 있는 값들입니다. 다음 마이너스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건데, 조금 요즘 추세치고는 약간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20번입니다. 움직인 거리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독특한데, 위치나 속도가 보통 주어지죠. 그죠? 자, 거리가 ft면은, ft는 뭘까요? 0부터 t까지 속도에다가 절대값 쳐서 적분한 거죠. 근데 여기에 t를 이미 썼기 때문에 이 속도를 뭐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리입니다. 거리. 그리고 이제 위치하고 거리 속도 문제는 항상 속도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항상 기본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f0은 0이고요. 자, f't가 뭡니까 하면은 속도의 절대값인, 즉 속력이 되는 상황이죠. 이건데 현재 지금 ft의 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f't 다 구해집니다. 2t이거나 마이너스 2t 더하기 12이거나 혹은 2t 마이너스 12이거나 얘가 t가 0과 3 사이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3부터 6까지고 6보다 크다고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이제 속도의 절대값, 즉 속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이 t축이면은 0에서부터 3까지, 3에서부터 6까지, 6에서부터 9까지인데 9는 뭐 필요 없군요. 0에서 3 사이는 기울기가 2인 직선입니다. 이렇게 가죠. 당연히 2, 3일 때는 6이 될 거고, 그지? 3과 6 사이일 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형태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6부터는 또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가는. 이게 지금 속도의 절대값 그래프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꾼다라고 했단 말이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속도가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출발 후 속도가 부호가 바뀔 수 있는 점은 이 점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점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든지, 그지? 그게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바뀌든지, 6일 때 속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속도가
0이 될 때 운동 방향을 바뀌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전 속도가. 자, 그래서 A는 일단 6이 확실하고요. A는. 이건 6이 분명한데, 그 점에, 아니지, A가 아니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때 T가 6일 때 바뀌는 건 확실하고, 그지? 그때 그 점의 위치입니다, 위치. 위치가 지금 A인데, 위치가 음수래. 그러면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하니까, 6초일 때 위치가 음수가 되려면 초반에는 속도가 음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6 이후부터는 운동 방향을 바뀌게 되니까 속도가 양이구나. 이게 속도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6 전까지는 요 녀석이 부호를 반대치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 이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6부터는 다시 양이 되고, 그치? 자, 질문의 내용은 12초일 때 위치를 구하시옵니다. 그러면은 0부터 12까지 속도를 정적분하세요. 뭐 2역인데, 뭐 직선인데 굳이 적분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6이니까 이 부분 넓이는 얼마죠? 9가 되나요? 18이 되나요, 이게? 그죠? 18이죠, 여기 넓이가. 그 다음 6에서부터 12까지면은 밑변 길이 6, 높이는 12. 그래서 이놈 넓이는 3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36이 정적분 값이 되어서 위치는 18이 됩니다. 오늘따라 18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보이는 것 같아요. 21번 A는 1보다 큰 상수고 K는 0과 4 사이의 숫자인데 이 그래프 절대값이 두 개가 붙었네요. 자, 일단 로그 A의 X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을 치게 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모양이 나오죠. 1일 때 꺾이는. 거기다 4를 뺐으니까 X축을 여기쯤 어딘가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겠다. 이 점 높이가 마이너스 4가 되게끔. 그리고 나서 다시 절대값 또 쳤기 때문에 여기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서 이렇게 만들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점 높이는 4가 되겠네요. 여기가 X좌표가 1일 거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지금 절대값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새로 한번 그려보죠. 자, X축이 있고요. 1을 경계로 해서 1보다 왼쪽이 어딘가 꺾여서 꺾인 그래프. 뭐 이런 겁니다. 이 점 높이는 4고. 자, 이제 이 녀석이 y = k 직선하고 만나는 점. y = k하고 만나는 점. 4개의 점이 나오고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a, b, c, d다 이거지. 이 점에 이제 x좌표가 있는데 간격이 지금 등비수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BC 길이는 특별히 36분의 65더라. 그럼 이 점의 좌표들을 다 찾으면 되겠죠? 이 값이 K가 되는 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절대값 한번 풀면은 로그 AX에다가 빼기 4를 한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K란 얘기고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헷갈리니까 4 더하기 K, 4 마이너스 K라고 적을게요. 자, 그럼 로그 AX는 얼마가 되면 되니? 이 녀석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4 더하기 K거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거나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4 마이너스 K거나 마이너스 4 더하기 K거나 요렇게 4개입니다. 그러면 X는 A에 요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값들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이들 중에서 이놈이 지금 K가 지금 0과 4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 순서대로 이런 대소관계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얘가 제일 작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이 그림에서 가장 작은 점의 A점의 X좌표가 A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고요. B점의 X좌표는 요 녀석 A의 마이너스 4 더하기 K고 C점의 X좌표는 A의 4 마이너스 K제곱이고 D점의 X좌표는 A의 4 더하기 K제곱이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등비술이랍니다. 자, 등비라는 얘기는 로그를 친 이 숫자들은 뭐가 된다? 등차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등차인다, 등차.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다 간격이 다 똑같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2K잖아요. 여기 넘어갈 때, 그죠? 그럼 당연히 이쪽도 2K, 2K 이렇게 돼요. 여기는 2K가 맞고, 그니? 그러면 4-K에다가 마이너스 4 더하기 K를 뺀 값이 2K가 나와야 된다. 공차가 지금 2K인 등차수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8, 마이너스 2K가 2K다. K가 2군요, 그죠? K는 2입니다. 자, 그럼 K는 구했고요. K가 2가 되면 아까 이 점 좌표들이 A의 마이너스 제곱이 되고, 여기는 A의 마이너스 제곱이 아니죠. 마이너스 6제곱이 되고, 얘는 A의 마이너스 제곱이 되고, 여기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A의 4제곱이 되는, 6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것이 됩니다. 등비수를 맞죠, 그죠? A 4제곱이 공비가 되는 그런 등비수이 되는데, 자, BC 길이면 이 값에다 이 값을 뺀 거잖아. A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제곱을 뺀 값이 이게 지금 36분의 65라 이거예요. 계산하기가 좀 지저분하니까 A제곱을 편의상
m이라고 하죠. 뭐. m. 가만 있어봐. 그치, 이걸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 마이너스 제곱은 n분의 1이겠죠. m 빼기 n분의 1이 36분의 65다 이거예요. 양변에 36m을 곱하면 36m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 36m 곱해서 좌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65m 빼기 36이 0이죠.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4m하고 9m, 이쪽도 4하고 9. 이렇게 하면 되려나? 81 빼기 16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m이 4분의 9입니다. 이게 4분의 9입니다. 그러면 a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이 a고, 아까 얘가 이제 k고. 이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은 a하고 k에다가 더한 다음에 10배를 하시오니까 여기다 10배 하면 22고고, 여기다가 10배를 하면은 15가 되겠죠? 둘이 더하면은 35라는 답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자, 22번입니다. 4차 함수고 최고차의 수가 1이고요. fx랑 y 꼴 tx라고 만나는 실근의 개수에서 가장 큰 실근하고 가장 실근의 x좌표 차이가 gt다. 그리고 실근이 만약에 1개면은 1개 이하면은 그냥 gt는 0이다. 이 뭔 소리냐 하면은 4차 함수가 말이죠. 요렇게 뭐 대충 생겼다고 치고, 얘가 y 꼴 tx라고 만나는 교점이 지금처럼 y 꼴 t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실근이 무려 4개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가장 큰 근하고 가장 작은 근 사이 이 간격이 gt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t의 값이 점점 이렇게 작아지다가, 그죠? 이렇게 극소하고 딱 접할 때까지는 gt의 값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하다가 t가 이거보다 더 밑으로 딱 내려가는 순간 gt의 값이 급격하게 이 길이에서 이 두 점 사이 거리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단 말이죠. gt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지금처럼 생겨먹으면 gt의 값이 갑작스럽게 불연속이 나오는데, 지금 가조건에 따르면 그 gt가 t의 값이 f1이 되는 그 순간 뭔가 불연속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1만큼 차이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적절한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좌우 대칭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요. 꿈틀이 같은 것도 안 되고요. 좌우 비대칭 4차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제 해봤으니까 여기 극소값이랑 같은 높이가 f1이고, 이 f1보다 약간 더 클 때면은 요 녀석이 지금 이 놈의 극한값이 되는 거죠. g의 f1의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근데 f1보다 살짝 작아버리면 밑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바뀌니까 두 점 사이 관계 이걸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 길이가 지금 요 녀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둘 사이 차이가 1이다라고 있으므로 이 두 점의 x좌표 차이도 1이구나. 이런 그림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극소값의 두 개 중에서 극소값 중에서 큰 극소값이 f1이고, 그때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간격이 1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딱 맞다 이거지. 이런 그림이거나, 자, 아니면 지금은 내가 오른쪽을 약간 더 위쪽으로 올렸는데 이제 왼쪽이 살짝 더 올라가 있는 이런 비대칭 함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이면 이제 이 높이가 f1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x좌표 차이가 1이 되어주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는 크게 이제 그 두 개의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 조건. 극값을 갖는 모든 x의 값이 3이다는데 두 개 모두 다 극점이 3개죠. 이 점의 좌표가 알파, 이 점 좌표가 베타, 이 점 좌표가 감마라고 하면은, 이쪽도 마찬가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자, 아까 이 높이가 지금 f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이 될 수 있는 점은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여기가 1이 돼버리면은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다 1보다 큽니다. 3개 더하면 3보다 반드시 큰 값이 나오죠. 그게 안 돼요. 자, 여기가 1이면은 알파는 1보다 작고 베타하고 감마는 1보다 크다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 두 점 사이 간격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마는 자동적으로 2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면은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합이 1이 되어주면은, 즉 1보다 크고 작은 거에서 적당히 요르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케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감마가 1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베타는 1보다 작고 알파도 1보다 작다가 돼버리지. 그럼 3개 더한 합이 3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1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될 수 있는 거는 이 점이 1 되는 경우밖에 안 된다 이거지. 이 점이 2가 되는 거고. 이런 그림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 마찬가지. 알파, 베타, 감마 더해서 3이 돼야 되는데, 알파가 만약 1이 돼버리면은 베타하고 감마는 둘 다 1보다 크잖아요. 더해서 3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점 좌표가 1이면은, 그러면 잘하면 1보다 작은 수 2개, 1보다 큰 수 하나에서 다 더하면 3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1이 돼버리면은 알파, 베타, 감마가 전부 다 1보다 작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점이 1이 되는 이 경우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은 F4하고 F1의 차입니다. 지금 F1은 어차피 이 점 높이가 F1이고 이것도 높이가 F1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1이면은 이 그림의 경우는 4가 이쯤에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1이 여기 있으면 4가 여기쯤 어딘가 있어가지고 F4하고 F1의 Y좌표 차이가 얘는 조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간다가 되지만 얘는 1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간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그림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구해봅시다. y = f1이라고 하는 이 식선과 만나는 교점이 1에서 만나고 2에서 접하고 또 하나의 교점을 k라고 하면 fx는 x-k라는 수가 하나, x-1도 하나, x-2의 제곱이고 더하기 f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얘를 미분을 해서 자, 미분을 하면은 x-1의 x-2의 제곱, 그 다음에 x-k의 x-2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x-k, x-1, x-2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2가 되죠. 2는 확실히 실근이 맞으니까 x-2는 끄집어냅니다. 그럼 남는 게 x-1에 x-2가 남고요. x-k에 x-2가 남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x-k에 x-1이 남죠. 자, 요 녀석을 정리한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이게 0이 된 두 실근이. 근과 계사의 관계를 쓰면 k 값이 구해질 거다 이거지. 이건 했다고 할게요. 자, k가 -1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1이라는 얘기고 아까 이 자리에 이제 플러스 1이 들어가는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고 현재처럼 이 간격이 1이 되려면은 -1, 1, 2가 돼야 된다. 그럼 이쪽 반대쪽에 이 그림 안 했긴 했지만 여기 간격 1이니까 이 점 좌표는 0일 거고 여기는 아마 3이겠죠. 그죠?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좌우 대칭성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관계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게 fx인데 여기다 4를 대입을 해보면 f4는 5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해서 60이죠. 그죠? 60. 자, 그러면 F4하고 F1의 차는 60입니다. 이 그림은 60이고 이 그림 60보다 작을게요. 의심스러우면 해보시든가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공통문항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